내가 도청으로 재학이를 데리러 갔어요. 계엄군이 들어온다 간데 어쩌냐. 이렇게 엄마 학생들은 손 들고 나가면 안 쏜다고 하대요. 그렇게 말을 하대요. 재학이가. 재학이하고 대화는 글로 끝났고 7일 새벽에 재학아, 엄마 안 보고 싶었어. 2장 검은 숨. 우리들의 몸은 열십자로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 내 배 위에 모르는 아저씨의 몸이 90도로 가로질러 놓였고, 아저씨의 배 위에 모르는 형의 몸이 다시 90도로 가로질러 놓였어. 내 얼굴에 그 형의 머리카락이 닿았어. 그 형의 오금이 내 맨발에 걸쳐졌어. 그 모든 걸 내가 볼 수 있었던 건 내 몸 곁에 바싹 붙어 어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이 다가왔어. 얼룩덜룩한 군복에 철모를 쓰고 팔엔 적십자 완장을 차고서 빠르게 그들은 2인 1조로 우리들의 몸을 들어올려 군용 트럭에 던져넣기 시작했어. 곡물 자루들을 운반하는 것 같이 기계적인 동작으로 난 내 몸을 놓치지 않으려고 뺨에 목덜미에 어른어른 매달려 트럭에 올라탔어. 이상하게도 나는 혼자였어. 그러니까 혼들은 만날 수 없는 거였어. 지척의 혼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린 서로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어. 저 세상에서 만나자는 말 따윈 의미 없는 거였어. 내 몸은 다른 몸들과 함께 묵묵히 흔들리며 트럭에 실려갔어. 피를 너무 쏟아내 심장이 멈췄고, 심장이 멈춘 뒤로도 계속 피를 쏟아낸 내 얼굴은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했어. 눈을 감은 내 얼굴을 본 건 처음이라 더 낯설게 보였어. 시시각각 저녁이 오고 있었어. 시가지를 벗어난 트럭은 어둑한 벌판 가운데로 난 텅 빈 길을 달렸어. 참나무들이 우거진 낮은 언덕길을 오르자 철문이 나타났어. 트럭이 잠시 멈추자 보초병 둘이 경례를 붙였어. 보초병들이 철문을 열 때 한 번, 닫을 때 다시 한 번 길고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렸어. 트럭은 거기서부터 좀 더 언덕길을 올라가 단층 콘크리트 건물과 참나무 숲 사이 공터에서 멈췄어. 그들이 운전석에서 걸어 나왔어. 트럭 후미에 잠금쇠를 푼 뒤 다시 2인 1조로 우리들의 팔다리를 잡고 나르기 시작했어. 턱으로 뺨으로 미끄러지며 매달려 내 몸을 따라가면서 나는 불 켜진 단층 건물을 올려다봤어. 무슨 건물인지 알고 싶었어.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공터 뒤의 덤불숲 사이로 그들은 들어갔어. 상간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다시 열십자로 차곡차곡 몸들을 쌓아 올렸어. 내 몸은 아래에서 두 번째에 끼어 납작하게 짓눌렸어. 그렇게 짓눌려도 더 이상 흘러나올 피는 없었어. 고개가 뒤로 꺾인 채 눈을 감고 반쯤 입을 벌린 내 얼굴은 숲 그늘에 가려 더 창백해 보였어.
맨 위에 놓인 남자의 몸에다 그들이 가만히를 덮자 이제 몸들의 탑은 수십 개의 다리를 지닌 거대한 짐승의 사체 같은 것이 되었어. 그들이 가고 나자 더 어두워졌어. 하늘 서쪽에 남아있던 희미한 잔광이 서서히 사라졌어. 나는 몸들의 탑 위에 어른어른 머물러 있었고 반달을 감싼 연회색 구름에서 창백한 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 그 빛이 만든 덤불숲 그림자가 죽은 얼굴들 위로 기이한 문신 같은 문양을 새겨 놓았어. 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만히 나에게 닿아온 것은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 난 잠자코 기다렸어. 혼에게 말을 거는 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 없다는 걸 깨달았어. 아마 그 혼도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어.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알지 못하면서 다만 온 힘을 기울여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어. 마침내 체념한 듯 그것이 떨어져 나가자 난 다시 혼자가 되었어. 밤이 깊어지며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 무엇인가 조용히 내 그림자에 닿는가 싶으면 그때마다 다른 혼들이었어. 손도 발도 얼굴도 혀도 없는 우리는 가만히 그림자를 맞댄 채 서로가 누구인지 생각에 잠겼고 결국 어떤 말도 주고받지 못한 채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갔어. 한 그림자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 구름에 쌓인 반달이 눈동자처럼 나를 마주본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건 단지 텅 빈 은빛돌, 생명이 살지 않는 거대하고 황량한 암석 덩어리일 뿐이었어. 너를 문득 떠올린 건 그 낯설고 생생한 밤이 끝나갈 무렵 먹색 하늘에 마침내 파르스름한 새벽빛이 배어들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 그렇지. 네가 나와 함께 있었는데 차가운 몽둥이 같은 게 갑자기 내 옆구리를 내려치기 전까지, 내가 헝겊 인형처럼 고꾸라지기 전까지 아스팔트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던 발소리들, 고막을 찢는 총소리들 속에서 내가 팔을 뻗어올릴 때까지 옆구리에서 솟구친 피가 따뜻하게 어깨로 목덜미로 번지는 걸 느낄 때까지, 그때까지 네가 함께 있었는데. 풀벌레들이 소리내어 날개를 떨고 있었어. 보이지 않는 새들이 높은 음조로 울기 시작했어. 검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눈부시게 잎 스치는 소리를 냈어. 창백한 해가 떠오르는가 싶더니 맹렬하게 하늘의 중앙을 향해 전진해 올라갔어. 덤불숲 뒤에 쌓인 우리들의 몸은 이제 햇빛을 받아 썩기 시작했어. 먹피가 굳은 자리에 쇠파리들과 날파리떼가 날아와 앉았어. 그것들이 앞다리를 비비고 기어다니고 날아오르고 다시 내려앉는 걸 지켜보며 난 내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었어. 네 몸이 몸들의 탑 속에 끼어 있는지 찾고 싶었지만 간밤에 어른어른 나를 어루만졌던 혼들 중에 네가 있었던 건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자력에 붙들린 듯 내 몸에서 멀어질 수 없었어. 내 창백한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 그렇게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불현듯
깨달았어. 이곳에 너는 없었어. 넌 여기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혼이란 건 가까이 있는 혼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만은 온 힘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였어. 이 낯선 덤불숲 아래에서 썩어가는 수많은 몸들 사이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자 나는 무서워졌어. 더 무서워진 건 다음 순간이었어. 두려움을 견디며 나는 누나를 생각했어. 이글거리는 태양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팽팽히 기우는 걸 보면서 뚫어지게 내 얼굴을 감긴 눈꺼풀들을 들여다보면서 누나만을 생각했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느껴졌어. 누나는 죽었어. 나보다 먼저 죽었어. 혀도 목소리도 없이 신음하려고 하자 눈물 대신 피와 진물이 새어나오는 통증이 느껴졌어. 눈이 없는데 어디서 피가 흐르는 걸까? 어디서 통증이 느껴지는 걸까?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내 창백한 얼굴을 나는 들여다봤어. 더러운 내 손들은 움직이지 않았어. 핏물이 산화돼 진한 벽돌색이 된 손톱들 위로 소리 없이 불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어. 더 이상 내가 16살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 36, 46 같은 나이들도 여리고 조그맣게 느껴졌어. 66, 아니 76살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았어. 더 이상 나는 학년에서 제일 작은 정대가 아니었어. 세상에서 누나를 제일 좋아하고 무서워하는 박정대가 아니었어. 이상하고 격렬한 힘이 생겨나 있었는데 그건 죽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거였어. 누가 나를 죽였을까? 누가 누나를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 생각할수록 그 낯선 힘은 단단해졌어. 눈도 뺨도 없는 곳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진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었어. 어디선가 누나의 혼도 어른거리고 있을 텐데 그곳이 어딜까? 이제 우리한텐 몸이 없으니 만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일 필요는 없을 텐데. 하지만 몸 없이 누나를 어떻게 만날까? 몸 없는 누나를 어떻게 알아볼까? 계속해서 내 몸은 썩어갔어. 벌어진 상처 속에 점점 더 많은 날파리들이 엉겼어. 눈꺼풀과 입술에 내려앉은 쉬파리들이 검고 가느다란 발을 비비며 천천히 움직였어. 참나무 숲 우듬지 사이로 오렌지색 광선을 내세며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누나가 어디 있는지 생각하는데 지친 나는 이제 그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 나를 죽인 사람과 누나를 죽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직 죽지 않았다 해도 그들에게도 혼이 있을 테니 생각하고 생각하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몸을 버리고 싶었어. 죽은 그 몸뚱이로부터 얇고 팽팽한 거미줄같이 뻗어나와 끌어당기는 힘을 잘라내고 싶었어. 그들을 향해 날아가고 싶었어. 묻고 싶었어. 왜 나를 죽였지? 왜 누나를 죽였지? 어떻게 죽였지? 어스름이 내리자 새들이 울음을 그쳤어. 낮에 울던 풀벌레들보다 가냘픈 소리를 내는 밤의 풀벌레들이 날개를 떨기 시작했어.
완전히 어두워지자 간밤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에 닿아왔어. 어른어른 서로의 언저리를 어루만지다 우리는 흩어졌어. 어쩌면 우린 낮 동안 떼약볕 아래 꼼짝 않고 머무르며 비슷한 생각에 골몰해 있었던 것 같았어. 밤이 되어서야 몸의 자력으로부터 얼마간 떨어져 나올 힘을 얻은 것 같았어. 그들이 다시 오기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어루만졌고 서로를 알고 싶어 했고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두 번의 새소리가 밤의 침묵을 갈랐어.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어. 트럭 전조등 불빛이 날카롭게 날아들었어. 불빛이 우리들의 몸을 비추며 움직이자 얼굴마다 검은 문신처럼 새겨져 있던 덤불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함께 움직였어. 이번에 그들은 둘뿐이었어. 그들은 새로운 죽은 몸들의 팔다리를 붙잡고 하나씩 우리 쪽으로 날아왔어. 둔기에 두개골이 함몰되고 상의가 피로 얼룩진 몸 넷과 푸른 줄무늬 환자복 차림의 몸 하나였어. 그들은 우리들의 몸 곁에 다시 열십자로 그 몸들을 낮게 쌓았어. 환자복을 입은 몸을 맨 위에 쌓은 뒤 가마니로 덮고는 뒤로 물러섰어. 그들의 찌푸린 미관과 텅 빈 눈 두 쌍을 지켜보며 나는 알았어. 하루 사이 우리들의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걸. 그들이 트럭의 시동을 거는 동안 나는 어른어른 그 몸들에게 다가갔어. 나뿐 아니라 다른 혼의 그림자들도 다가와 그 몸들을 에워싸는 게 느껴졌어. 두개골이 함몰된 남자와 여자들의 옷에선 아직 연한 핏물이 떨어지고 있었어. 머리 쪽에서부터 물을 끼얹었는지 얼굴들만은 대강 씻겨 이목 구비가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어. 그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는 환자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가마니를 가슴에 덮고 누운 그는 누구보다도 청결했어. 그의 몸을 누군가가 씻어주었어. 환부를 꿰매고 약을 발라주었어. 그의 머리에 친친 둘러진 붕대가 어둠 속에 하얗게 빛났어. 똑같은 죽은 몸인데 누군가의 손길이 남아있는 그 몸이 한없이 고귀해 보여서 나는 이상한 슬픔과 질투를 느꼈어. 몸들의 높은 탑 아래 짐승처럼 끼어있는 내 몸이 부끄럽고 증오스러웠어. 그래, 그 순간부터 내 몸을 증오하게 되었어. 고깃덩어리처럼 던져지고 쌓아 올려진 우리들의 몸을, 햇빛 속에 악취를 뿜으며 썩어간 더러운 얼굴들을.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수십 개의 다리가 달린 괴물의 사체처럼 한 덩어리가 된 우리들의 몸을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을 수 있다면, 깜빡 잠들 수 있다면, 캄캄한 의식의 밑바닥으로 지금 곤두박질 칠 수 있다면, 꿈속으로 숨을 수 있다면, 아니, 기억 속으로라도. 종래가 유난히 길던 너의 반 복도에서 서성이며 너를 기다리던 작년 여름으로 네 담임이 앞문으로 나오는 걸 보고 얼른 가방을 고쳐들던 순간으로 다른 애들은 다 나오는데 네가 안 보여 교실로 들어갔다가 칠판을 치우고 있는 너를 큰 소리로 부르던 순간으로 뭐하냐? 주번이다. 너 지난주에도 주번했잖아.
누가 미팅 간다고 그래서 바꿔줬지. 병신. 우리가 마주보고 실없이 웃은 순간 콧 속에 분필가루가 들어와 재채기가 날 것 같던 순간 네가 털어놓은 철판 지우개를 슬그머니 가방에 넣은 순간 어리둥절해하는 네 얼굴을 향해 자랑도 슬픔도 부끄러움도 아닌 누나 이야기를 꺼낸 순간 그날 밤 난 혼이불을 배에 감고 누워 일찍 잠든 척하고 있었지. 언제나처럼 야근을 하고 들어온 누나가 언제나처럼 세면장에 상을 펴고 식은 밥을 찬물에 말아먹는 소리가 들렸어. 씻고 이를 닦은 누나가 발 뒤꿈치를 들고 들어와 창문으로 다가가는 옆모습을 난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봤어. 모기향이 잘 타고 있는지 확인하려던 누나는 내가 창틀에 세워놓은 칠판 지우개를 발견하고 웃었어. 한숨처럼 낮게 한 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 번 더. 누나는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고 헝겊 지우개를 한 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았지. 언제나처럼 나에게서 멀리 이불을 펴고 누웠다가 가만 무릎 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지. 잠든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던 나는 정말로 눈을 꼭 감았지. 누나가 내 이마를 한 번, 뺨을 한 번 쓰다듬곤 이부 자리로 돌아갔어. 좀 전에 들렸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렸어. 한숨처럼 낮게 한 번, 잠시 뒤 소리내어 한 번 더. 캄캄한 이 덤불숲에서 내가 붙들어야 할 기억이 바로 그거였어. 내가 아직 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밤의 모든 것. 늦은 밤 창문으로 불어 들어오던 습기찬 바람. 그게 벗은 발등에 부드럽게 닿던 감촉. 잠든 누나로부터 희미하게 날아오는 로션과 파스 냄새. 삐르르 숨죽여 울던 마당의 풀벌레들. 우리 방 앞으로 끝없이 솟아오르는 커다란 접시꽃들. 내 부엌머리방 맞은편 블록담을 타고 오르는 흐드러진 들장미들의 기척. 누나가 2번 쓰다듬어준 내 얼굴. 누나가 사랑한 내 눈 감은 얼굴. 더 많은 기억이 필요했어. 더 빨리 끊어지지 않게 기억을 이어가야 했어. 여름밤 마당에서 등목을 했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보물 같은 펌프로 막 길어올린 차가운 물을 네가 양동이째 내 끈끈한 등에 끼얹었지. 으흐흐 몸서리치는 나를 보고 너는 웃었지. 천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탔지. 뭉클뭉클한 맞바람의 중심을 가르며 달렸지. 내 하얀 하복 셔츠가 날개같이 퍼덕였지. 뒤에서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면서 힘차게 페달을 밟았지. 네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더 신이 나서 페달을 밟았지. 초파일이 마침 일요일이었을 때였지. 엄마를 모신 절에 당일치기로 다녀오려고 누나와 함께 강진에 내려갔지. 시외버스 창밖으로 봄날의 논뱀이들이 보였지. 누나, 온 세상이 어항이야. 모를 내기 직전에 맑은 논물에 하늘이 끝없이 비쳐 있었지. 아카시아 냄새가 창틈으로 새어 들어와 나도 모르게 코가 벌름거려졌지. 누나가
핵감자를 쪄줬지. 혀를 대어가며 그걸 후후 불어 먹었지. 설탕같이 부스러지는 수박을 먹었지. 새까만 보석 같은 씨앗들까지 꼭꼭 씹어 먹었지. 국화빵 봉지를 스웨터 속 왼쪽 가슴에 품고 누나가 기다리는 집으로 달렸지. 두 발은 얼어서 아무 감각이 없었지. 심장만 활활 타는 것 같았지. 키가 자라고 싶었지.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 하고 싶었지. 언젠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지. 나에게 처음으로 허락될 여자. 얼굴을 모르는 그 여자의 심장 언저리에 떨리는 손을 얹고 싶었지.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할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고요한 낮과 밤들이 지나갔어. 새벽과 저녁에 푸른 어스름들이 지나갔어. 자정마다 찾아오는 군용 트럭의 엔진 소리가 날카로운 전조등 불빛들이 지나갔어. 그들이 다녀갈 때마다 가만히 덮인 몸들의 탑이 하나씩 늘어갔어. 총을 맞은 대신 머리가 움푹 으깨어지고 어깨가 탈골된 몸들, 그 사이 드문드문 섞인 환자복에 흰 붕대를 감은 깨끗한 몸들. 한 번은 그들이 쌓아놓고 간 열 몇 사람의 몸들에게서 얼굴을 찾을 수 없었어. 목이 잘려나간 게 아니란 걸, 흰 페인트 칠로 얼굴이 지워졌다는 걸 깨닫고 나는 어른어른 뒤로 물러났어. 새하얀 은박지 같은 얼굴들이 고개를 뒤로 꺾은 채 덤불숲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어. 눈도 코도 입술도 없이 허공을 올려다보고 있었어. 이 몸들이 모두 그 거리에 함께 있었을까? 함께 소리치고 함께 노래 부르던 그 많은 사람들 속에 헤드라이트를 켜고 거대한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는 버스와 택시들을 향해 환호하던 군중 속에 이 몸들이 나와 함께 있었을까? 리어카에 실려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네 손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넋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를 행렬의 앞으로,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넣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기 전에 가장 먼저 탑을 잃었던 몸들이 가장 먼저 썩어 빈데없이 흰 구더기가 들끓었어. 내 얼굴이 거뭇거뭇 썩어가 이목구비가 문드러지는 걸, 윤곽선이 무너져 누구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어가는 걸 나는 묵묵히 지켜봤어. 밤이 이슥해지면 차츰 수요가 많아진 그림자들이 내 그림자에 기대어 왔어. 여전히 눈도 손도 혀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맞아주었어. 서로가 누군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서로가 얼마나 오래 함께였는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어. 처음부터 함께였던 그림자와 새로 온 그림자가 나란히 내 그림자에 겹쳐질 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이 기척을 구별할 수 있었어. 어떤 그림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을 오래 견딘 것 같았어. 손톱 아래마다 진한 보랏빛 상처가 있던, 옷이 젖어 있던 몸들의 혼이었을까? 그들의 그림자가 내 그림자 끝에 닿을 때마다 끔찍한 고통의 기척이 저릿하게 전해져 왔어. 만약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흘렀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될 수 있었을까? 마침내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주고받을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하지만 그 밤이 왔어. 오후에 비가 몹시 내린 날이었어. 세찬 비에 우리들의 피는 깨끗이 씻겼고 씻긴 뒤에 더 빠르게 썩어갔어. 검푸르게 변색된 얼굴들이 보름개의 달빛에 흐릿하게 빛났어. 그들은 평소보다 일찍 자정이 되기 전에 왔어. 그들이 다가오는 기척에 나는 언제나처럼 몸들의 탑에서 비껴나 덤불숲 그림자에 기대어 어른거렸어. 지난 며칠 동안 그들은 늘 같은 두 사람이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모두 여섯이었어. 그들은 몸들의 팔다리를 함부로 움켜잡고 날라와서는 어째선지 열십자에 내 귀를 제대로 맞추지 않고 되는 대로 쌓았어. 냄새를 견딜 수 없는 듯 코와 입을 막으며 물러나 공허한 눈으로 몸들의 탑들을 바라보았어. 그들 중 하나가 트럭으로 돌아가 두 손에 커다란 석유통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어. 허리와 어깨와 팔로 플라스틱 통들의 무게를 버티며 비틀거리며 우리들의 몸을 향해 다가왔어. 이제 끝이구나, 나는 생각했어. 수많은 그림자들이 갸냘프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파닥이며 내 그림자에 서로의 그림자들에 스며들었어. 떨며 허공에서 만났다가 이내 흩어지고 다시 언저리로 겹쳐지며 소리 없이 파닥였어.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 중 두 사람이 걸어나가 석유통을 받아들었어. 침착하게 뚜껑을 열고 몸들의 탑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 우리들의 몸 모두에게 고르게 공평하게 통에 남은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털어 뿌린 다음 그들은 뒤로 물러섰어. 마른 덤불에 불을 붙여 힘껏 던졌어. 우리들의 몸에 달라붙어 썩어가던
피 묻은 옷들이 가장 먼저 타서 제가 되었어. 다음으로 머리카락과 잔털들이 살갗이, 근육이, 내장이 타들어갔어. 숲을 집어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어. 대낮같이 공터가 밝아졌어. 그때 알았어. 우리들을 여기 머물게 했던 게 바로 저 살갗과 머리털과 근육과 내장이었다는 걸. 몸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빠르게 허약해지기 시작했어. 덤불숲 사이사이로 물러나 서로의 그림자를 스치고 기대며 어루만지던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에서 뭉클뭉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를 타고 단숨에 허공으로 솟아올랐어. 그들이 트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끝까지 지켜보라는 명령을 받은 듯 일병과 병장 계급장을 탄 군인 둘만 부동자세로 제자리에 남았어. 나는 그 어린 군인들을 향해 어른어른 내려갔어. 그들의 어깨와 목덜미 언저리로 번지며 앳된 얼굴들을 들여다봤어. 겁에 질린 검은 눈동자들 속에서 불타고 있는 우리들의 몸을 봤어. 우리들의 몸은 계속 불꽃을 뿜으며 타들어갔어. 장기들이 끓으며 오그라들었어. 간헐적으로 씩씩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는 우리들의 썩은 몸이 내쉬는 숨 같았어. 그 거친 숨이 잦아든 자리에 희끗한 뼈들이 드러났어. 뼈가 드러난 몸들의 혼은 마침내 자유였어. 이제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었어. 어디로 갈까? 나는 자신에게 물었어. 누나한테 가자. 하지만 누나가 어디 있을까? 난 침착하고 싶었어. 탑 아래쪽에 쌓인 내 몸이 완전히 다 타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어. 나를 죽인 그들에게 가자. 하지만 그들이 어디 있을까? 공터의 축축한 모래 흙에 거기 드리워진 검푸른 숲 그늘에 어른거리며 나는 생각했어.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까? 괴롭지 않았어. 썩어가던 내 거뭇한 얼굴이 이제 깨끗이 사라질 것이 아깝지 않았어. 그 치욕스러운 몸이 남김없이 불타버릴 것이 목숨을 가졌을 때 그랬던 것처럼 난 단순해지고 싶었어. 아무것도 두려워하고 싶지 않았어. 너에게 가자. 그러자 모든 게 분명해졌어. 서두를 것 없었어. 해가 뜨기 전에 날아오르면 불빛이 모여있는 도심으로 가는 방향을 찾을 수 있겠지. 동터오는 거리를 더듬어 너와 내가 살던 집으로 어른어른 나아갈 수 있겠지. 어쩌면 넌 그동안 누나를 찾아냈을지도 몰라. 너를 따라가면 누나의 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몸 언저리에 어른거리고 있는 누나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니, 누나는 이미 우리가 살던 방에 돌아와 나를 기다리며 그 창틀에 차가운 잿돌 위에 어른거리고 있을지도 몰라. 사위어가는 잔불의 주황빛 불꽃 사이로 나는 스며들어가 보았어. 세찬 불길 속에서 몸들의 탑은 무너져 뒤섞인 뜨거운 유골들을 더는 구별할 수 없었어. 고요한 새벽이었어. 불길이 사그라지며 숲은 다시 어두워졌어. 어린 군인들은 흙바닥에 무릎을 세우고 앉아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죽은 듯 잠들어 있었어.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어. 한 번에 수천 개의 불꽃을 쏘아 올리는 것 같은 폭약 소리, 먼 비명 소리, 한꺼번에 숨들이 끊어지는 소리, 놀란 혼들이 한꺼번에 몸들에서 뛰쳐나오는 기척.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 모르면서 네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빛이 없는 허공으로 번지며 나는 위로, 더 위로 올라갔어. 캄캄했어. 도시의 어느 방향으로도, 어느 구역, 어느 집에도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눈부신 불꽃들이 뿜어져 나오는 곳은 멀리 있는 한 지점뿐이었어. 연달아 쏘아 올려지는 조명탄 불빛들을 번쩍이며 흩튀는 총신들의 불꽃을 나는 봤어. 그때 그곳으로 가야 했을까? 그곳으로 힘차게 날아갔다면 너를, 방금 네 몸에서 뛰쳐나온 놀란 너를 만날 수 있었을까? 여전히 눈에서 피가 흐르는 채 서서히 조여오는 거대한 얼음 같은 새벽빛 속에서 나는 어디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